연예인들은 보톡스 잘 안 맞아요. 근데 보톡스 안 맞으면 주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에서 주입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이 성분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주름이 덜 생기고 노화를 억제하고요. 연예인들일수록 특히 더 그런 것들을 원해요.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하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연예인들은 메이크업 매일 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약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돌리기 위해서 레이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 중이다. 휴식 중일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 저희가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맨날 생각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피부가 좋을까? 부럽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면 모든 연예인들은 피부가 타고난 걸까요? 유전적인 부분이 많기는 해요. 왜냐면 진짜 안타깝게도 타고난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타고난 거를 어떻게 가꾸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타고난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새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있는 거를 잘 가꾸고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연예인분들은 그걸 잘해요. 왜냐? TV에 나와야 되니까. 그분들은 외모가 갖고 있는 밸류가 남들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잘 가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분들은 시술 같은 것도 많이 받겠네요. 엄청 많이 받죠. 시술 안 받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노화되는 속도가 달라요. 나이가 들어도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지면서도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술을 올바르게 잘 받으신 거예요. 연예인분들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노화 그대로 직격으로 맞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시술 안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하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시술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술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젊은데 어색하게 젊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술을 잘못 받은 거죠. 본인의 피부나 얼굴 컨디션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받은 거예요. 본인이 욕심이 생겼든 아니면 시술을 잘못 컨설팅해서 잘못 진행을 했든 너무 과도하게 받은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내추럴한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적은 편인데 미국만 보면 아실 거예요. 의사들은 오버필드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 처지잖아요. 더 팽팽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점점 더 과도하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대 이렇게 막 과도해지고 입술 커지고 코도 막 높아지고 눈도 막 쫙 찢어지고 이렇게 이제 도깨비 됐죠? 그리고 한국은 많이 안 하는데 외국은 턱도 이렇게 해요. 다 각지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안젤리나 졸리 입술, 턱, 광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생긴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분들 나이 들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거든, 미국에. 이게 바로 오버필드 신드롬이에요. 과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받은 시술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수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덜 늙고 예뻐지는 거, 내 나이대에 비해서 예뻐진 거를 원하세요. 막 내가 40대인데 20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옛날 트렌드였거든요. 옛날에는 수술을 해가지고 40대가 20대가 되는 걸 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40대지만 30대 중반 같은 느낌, 내 나이대에서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그런 것들을 요즘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많이 선호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그런 연예인들은 시술을 선택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특별히 기준은 많이는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오버필드 신드롬이라고 하면요, VIP 신드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VIP가 오면은 더 오히려 시술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긴장돼가지고 과도한 걸 안 권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손을 많이 타더라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권하는 편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술 방법을 많이 택해요. 촬영 중일 때, 그리고 휴식기일 때.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이 있고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 중일 때 받는 시술들이 있고 휴식기일 때 받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일 때는 주로 뭘 많이 하시냐면요, 2-3일 정도 텀이 있다 라고 하면은 스킨 부스터. 촬영 중일 때는 메이크업 매일 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약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돌리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주입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리쥬란 진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광 주사라고 흔히 부르는 것들.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PN이라고 하는 DNA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당장에 급격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화장으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촬영하면서 피곤하고 그러면 피부도 당연히 피곤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물광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많이 하면 피부가 푸석해지죠. 그리고 피부가 물광이 생겨야지 화장이 또 예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광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이거는 무조건 잘하는 원장님을 찾아요. 왜냐면 스킨부스터는 손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손기술이 좋지 않은 원장이 하면 멍이 쉽게 들어요. 멍들면 한 2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 중일 때는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손이 좋은 원장님을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요, 리프팅 레이저. 왜냐면은 요거는 바로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해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울서마지. 울서마지 제일 많이 해요. 대신 울서마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다 또는 올타이트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울서마지 플러스 아픈 울서마지 대신 가성비인 온다 올타이트를 추천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할 가격이면 이거 한 3번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거 3번 해요, 무조건. 남들이 하는 유명한 거 하고 싶어요. 얘가 에르메스 찾는데 나는 샤넬 디올 줄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울서마지 하거든요. 해야죠, 뭐. 그러면 별 수 없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효과 플러스 가성비 챙기고 싶어. 그래서 아픈 것도 싫어. 근데 무조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울서마지의 이름이 필요해가 아닌 이상은 요걸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요즘 울서마지 플러스 얼굴 근육 운동기계, 제가 제품명은 말 수 없고 근육을 운동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요거 요즘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저 말씀 근육을 탄력시켜야지 얼굴이 자연스럽게 좁아진다고, 동안의 얼굴의 요건을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운동해주는 기계. 그 다음 이마 같은 경우 연예인들은요 보톡스 잘 안 맞아요. 가수들은 맞아요. 배우들은 안 맞습니다. 표정 연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화났어. 나 화났는데 미간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연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보톡스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마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안 맞으면 주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마를 단축시키기 때문에 주름이 덜 생기고 탄력이 생겨가지고 이마에 힘이 세니까 이마를 과도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 중이다. 휴식 중일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요, 실리프팅. 왜냐면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 기본 붓기가 1에서 2주예요. 최소의 다운타임이 1에서 2주고 혹시나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시는 원장한테 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색해지거나 울거나 딤플이 생기거나 하는 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또다시 병원 방문해가지고 이제 상처를 내야 돼요. 그럼 또 다운타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휴식 중일 때밖에 못해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느낌의 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의 특수 실들이 있어요. 이런 실들은 콜라겐을 만드는 용도의 실. 그래서 볼륨이 꺼진 부분에 콜라겐 만드는 용도로 놓고 그 다음에 당기는 용도로,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처진 거를 갈고리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녹으면서 콜라겐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과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는 게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대표적으로 이제 주베룩, 레디어스, 고우린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얘가 제일 강력합니다. 얘는 건강하게 만들어요. 얘 둘은 염증 반응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얘만 염증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선택. 대신 콜라겐에 집중하면 이거 두 개가 좋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휴식 중에 또 가장 많이 하는 거, 색소레이저. 색소레이저는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촬영 중일 때 화장 많이 하잖아요. 피부 약해져 있어요. 그때 색소레이저 하면 피부 더 깨질 수 있어요. 갑자기 뒤집어질 수 있어요. 촬영 중인데 뒤집어지면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휴식 중일 때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진한 색소들이 있어요. 걔네는 딱지 생기게 해야 돼요. 근데 촬영 중일 때 딱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그 화장으로 잘 안 지워지거든요, 딱지는. 그러니까 얘는 휴식 중에 해야 됩니다. 색소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요, 색소를 생기는 거 예방하기 위해서 토닝같이 약하게 꾸준히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사실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촬영 중일 때 하면 뒤집어질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휴식기 때 하는 게 잡티 제거. 잡티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위에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토닝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안 부서져요. 얘는 무조건 태워서 날려보내야 돼요. 2층을 한꺼번에 이렇게 태워요. 그래서 딱지가 지게 한 다음에 날려보낸 거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못해요. 왜냐면은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럼 얘는 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태워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은 흑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두 번에서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흑자나 검버섯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날려버리고, 김이나 옅은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토닝을 해가지고 꾸준히 조금씩 푸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색소 관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수액.
배곡을 원하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저도 피곤하거나 할 때 글루타치온 플러스 비타민C 많이 합니다. 이거 자주 해요. 대부분 연예인들은 체중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또 피부 노화의 억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피부가 좋고 반짝반짝하고 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분들이 왜 피부가 좋은지,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좋은지 알아봤어요. 저도 막 TV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피부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데, 사실 많은 것들은 타고난 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타고났다고 해서 관리를 잘 못한다면 노화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빨리 노화가 될 거고, 너무 과하게 시술을 받는다면 어색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렌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나이대에서 젊어 보이는 느낌, 내 나이대에서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이제 많이 하고, 연예인들일수록 특히 더 그런 것들을 원해요. 왜냐면은 내가 시술 받아서 예뻐졌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예쁜 그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티나는 시술을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촬영 중일 때와 촬영 중이지 않을 때 시술로 많이 이제 나눠질 텐데, 촬영 중일 때는 뭔가 티나면 안 되니까 약하게 받는 물광 주사, 왜냐면 피부가 이제 화장을 많이 해서 푸석하기 때문에 물광이나 DNA 주사 같은 걸 많이 맞고, 그 다음에 리프팅 레이저, 티가 안 나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받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울서마제를 가장 많이 받지만 가성비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타이트, 온다를 시술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촬영 중이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실리프팅 또는 색소 레이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 올 때마다 연예인분들은 식단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고 피로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액을 잘 맞음으로써 얻지 못한 영양분들은 그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피부와 몸 자체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아름다워 보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면은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술이 끝이 아니란 거 다 아시죠? 시술은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술을 할 때마다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집에서 관리를, 홈케어를 잘 루틴을 따라야지만 그 시술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케어 루틴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혹시나 연예인 피부의 비결이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